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확산 속도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뭐예요? 가벼운 놈이 빠르다. 제곱근에 반비례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때요? 속도가 주어지면 얘를 제곱해가지고 분자량에다가 저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헬륨의 분자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현재 헬륨의 분자량은 얼마냐면 4예요, 4. 문제 속에 혹시 주어졌나요? 그렇죠. 헬륨은 분자량이 4. 원자량이라 그랬지만 얘는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4예요. 분자량이 4인데 4배 빠르다라는 것은 얘가 4의 제곱인 16배 무겁다라는 거예요. 16배 무겁다. 그러면 4에다 16을 곱하면 얘의 분자량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4라는 이야기예요. XO2의 분자량이 64라는 얘기고 X의 원자량은 산소의 원자량의 32를 뺀 X의 원자량 32 이걸 구해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는 또 동일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한 이런 문제 있었죠? 그죠?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분자수를 포함하는 자, 알고 있는 산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지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XO2를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이 3.2g이었고 얘가 6.4g이었대요. 이 문제나 어때요? 결국엔 XO2라고 하는 똑같은 물질을 구별해내는 건데 얘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이용한 거고 얘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37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우리가 2단원에서 이 정리를 할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 할 건데 그리고 이미 문제풀이에 앉아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이 정도 내용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배경지식으로. 그래야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풀이하고 지금 이론하고 좀 병행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마다 얘는 어느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문제를 쫙 읽었는데 필이 안 와. 못 풀겠어. 그러면 스탑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생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스탑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원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학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긴 뭐가 필요하다?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입니다. 이론 시간에는 얘를 제가 다 전개해 드렸어. 그죠? 전개해 드려가지고 얘네들 나오는 관계식. 물론 우리는 결과만 알면 되지 유도 과정은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도 과정을 수업 시간에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도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면 관계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렵게 공부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개고생합니다. 이 문제를 배웠던 건지 뭐 했던 건지 적용이 되는 건지 끙끙끙 앓다가 20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를 찍고 나와요. 합격하겠어요 이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숙달하느냐.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가 15문제 정도까지는 되도록 거의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걔네들로 15문제를 풀면서 15분에 푸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10분, 11분 이 정도의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조금 복잡한 거, 그 다음에 응용 문제인데